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랩뷰를 이용해서 저장 파일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저장 파일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저장 파일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다 보면은 뭔가 데이터를 로깅을 한다거나 어떤 시스템의 어떤 디버깅을 위해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로깅을 하고 있다가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데이터들을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로 저장을 할 때 파일 이름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저장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렇게 컴퓨터의 그 날짜, 시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그 프로그램의 UI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존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3개의 불리언 컨트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클리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다 클리어 시키는 용도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블록 다이어그램의 코드는 2개의 화일 루프가 이제 병렬로 동작하는 병렬 루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안에 이벤트 구조가 있어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100ms 어떤 기다림 함수가 이제 루프 안에 존재하게 되겠는데, 이렇게 특정 주기 동안 계속 그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난수 생성에 곱하기 100을 한 값을 계속 1차원 배열로 계속 추가하는 데이터 로깅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클리어 버튼이 참여되면은 이 배열 값을 초기화 시켜주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초기화 시키는 용도로 클리어 버튼을 사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버튼 같은 경우는 세이브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프로퍼티 노드의 값 정보를 이용을 해서 파일 저장이라고 하는 서브 VI 데이터를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를 해주게 되면은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이 왼쪽 그 서브 VI 블록 다이어그램처럼 자, 1차원 배열의 그 부동 소수점명 실수를 보면은 이제 포르풀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열에서 보면은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자로 변환한 다음에 그 문자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오늘 실습의 핵심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파일을 생성할 때 보면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전 강좌에서 한번 그 경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정보를 이용을 해서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생성된 이 문자열에 해당하는 거를 그 경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에는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그 어떤 텍스트 파일의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타이밍 함수에 가보시면은 이 날짜 시간 정보를 문자열로 읽어올 수 있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규식을 검색을 해서 대체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리언 값이 참인 경우는 보면은 이런 정규식이 여러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를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점선, 빨간색 점선 부분에 이제 동작하는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 날짜 시간 정보를 문자로 변환해주는 이 리턴 값이 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예를 들어서 8월 10일 오후 3시 10분 4초다 이런 정보를 얻게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점점이 이제 각각의 표현이 돼 있죠. 시, 분, 초 사이사이에 이 점점이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점점으로 돼 있는 거를 언더바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로 저장할 때는 이 특수 문자로는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언더바로 변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게 언더바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병합 그 정합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뒤에 .txt가 더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경로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문자열은 다음과 같은 3번과 같은 문자열이 인가가 되고,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디렉토리 경로가 앞에 붙게 되고 그 뒤에 생성하고자 하는 파일명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련 서브 VI가 호출이 되면은 자동으로 그 호출되는 시점의 날짜,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 파일에 텍스트 파일로 이 문자열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되어 있는 값이 문자열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저장 파일 이름 자동 생성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한 다음에, 자, 컨트롤 S 누르고 경로를 붙여넣기 하시고, 자, VI에 그대로 동일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바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론트 패널 먼저 만들어 보죠. 자, 프론트 패널. 자,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보면은 그래프 인디케이터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래프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3개의 불리언 컨트롤 만들겠습니다. 불리언의 빈 버튼,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하나는 클리어로 하겠고요. 오프 텍스트, 자, 불리언 텍스트는 클리어로 하겠고요. 하나를 복사하고, 자, 얘는 세이브라고 하겠습니다.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세이브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얘는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대문자 스탑으로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론트 패널의 구성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루프를 운영을 할 겁니다. 하나의 루프에서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화일 루프를 만들고, 자, 여기서 보이는 아이템에서 서브 다이어그램에서는, 자,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라고 하겠고요. 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스탑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다. 자, 근데 이 스탑에 의해서 이제 또 하나의 루프, 데이터 로깅하는 루프도 제가 정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스탑의 기계적 동작 특성은 저는 스위치로 하겠습니다. 놓을 때 스위치로 하겠고요. 자, 루프를 하나, 아래에 루프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루프 같은 경우는 얘는, 자, 데이터를 로깅하는 루프를 만들겠습니다.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자,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데이터 로깅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프 인디케이터,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 여기 쉬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 실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텐데, 자, 일단은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생성의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읽기로 변경한 다음에, 자,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로컬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리언 컨트롤의, 자, 기계적 동작은 스위치 형태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렛치 타입을 스위치 타입으로 변환시켰던 거고요.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할 텐데, 일단 이 데이터 로깅 루프에는 제가 타이밍 함수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넣어서 100ms라고 하는, 자, 기다림, 어떤 지연 시간을 제가 주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CPU의 로드를 줄이기 위한 거죠. 자, 그리고
자, 클리어 버튼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기 이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숫자형에서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난수는 0에서 1 사이에 랜덤 값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스케일링을 좀 하겠습니다. 100을 곱해서 100배 스케일링해서 할 거고요. 이 데이터를 여기에 넣어줄 거고요. 자, 그 값을 shift register에 넣어줄 거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 요 값을 이제 그래프 인디케이터 표시를 할 겁니다. 근데 클리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는 초기화를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shift register를 사용할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예외 사용으로는 이제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실 때는 shift register를 초기화하시면 안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shift register를 사용하실 때는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할 때 항상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값을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의 상수를 해서 초기화를 해 주시겠고요. 자, 클리어 버튼이 참이 되면은 저는 이 배열 값을 0으로 초기화 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보면은 클리어 버튼이 참이냐, 자, 참이 아니면 원래 값을 그대로 내보내겠고요. 자, 참이면은 자, 여기에 보면 초기 값으로 제가 선언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겠고요. 자, 코드를 조금 사이즈를 최적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스탑 값이 자, 이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이제 정지가 되면은 이게 마지막 스탑은 이제 참인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스탑 값이 거짓으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자, 이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이용을 해서 생성의 상수를 하신 다음에 자, 화일 루프에서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냥 화일 루프가 다 수행이 된 다음에 이 스탑 값에 거짓이란 값을 제가 인가를 해주겠다.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해야 될 실제 핵심적인 내용 부분을 할 겁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렀을 때, 아니면 자, 여기까지 한번 일단 구현해 볼게요. 자, 동작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클리어를 누르면 다시 초기화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있는 값을 제가 세이브 버튼을 누를 때마다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자, 이벤트 구조에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세이브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저는 이제 파일로 저장할 겁니다.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있는 값을. 그래서 생성의 상수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 대한 거를 저는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이용을 해서 이 값을 이제 실제 서브 VI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거를 그대로 똑같은 파일을 하나 복사하겠고요. 저는 이 복사한 파일명을 파일 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 더블 클릭하고 자, 아이콘 그림을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경계를 만들고 컨트롤 X로 잘라내고 파일 저장이라고 하겠고요. 자, 서브 VI 만들 때는 일단 이 부분 다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실버의 클러스터, 배열 클러스터의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을 만들으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을 만들고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그래프 값을 입력으로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프를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속성을 자, 컨트롤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나 받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 프론트 패널은 구성이 다 됐고요.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자, 에러가 없는 경우만 제가 이제 코드를 이제 수행을 할 거고요. 에러가 있는 경우는 에러 값을 그냥 리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해주셔야 될 거는 이제 파일 IO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파일 IO인데 저는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 IO에서 보면은 파일 열기 생성 대체 이 함수를 불러올 거고요. 자,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거고, 그 다음에 파일 닫기 함수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에 쓰기 함수가 필요하죠. 그럼 일단 이렇게 필요한 함수 3개를 불러오겠고요.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을 다 해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Z. 네, 다 됐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오늘 해줘야 될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파일을 생성을 하기 위한 부분을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이제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파일 IO를 이용을 하실 때는 보면은 입력으로 헬프를 가보시면은 자, 자, 여기 보시면 파일 경로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일단 파일 경로를 제외한 부분을 먼저 구현해 볼게요. 자, 저는 자, 크리에이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트로 아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접근 방식도 자, 라이트 온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반드시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실습에 이제 꽂힌 이제 파일 경로를 할 건데, 자, 파일 경로는 저는 타이밍 함수에 보면은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은 날짜, 시간 정보를 문자열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 중에서 시분, 초 사이에 콜론 2개, 그러니까 점 2개가 있는 거를 저는 언더바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문자열 함수에 보면은 문자열 검색과 대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입력 문자열은 자, 이걸 넣어 주시고요. 정규식으로 자, 검색 문자열은 자, 땡땡으로 하겠고요. 자, 이거를 저는 언더바로 바꾸겠습니다. 상수에서 언더바로 바꾸겠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 모두 대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본값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나온 그 검색된 값만 바꾸는 건데 저는 전부 다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참으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요 출력값으로는 날짜, 시간 정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땡땡 부분이 다 언더바로 변환된 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자, 뭘로 할 거냐면 문자열 연결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 저는 뒤에 .txt를 붙이겠습니다. .txt 확장자를 제가 강제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파일이 이제 저장해야 될 파일 이름이 생성이 됐고, 여기에다 이제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 경로 정보를 이제 얻기 위해서 자, 파일 IO에 보면 파일 상수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오신 다음에 저 경로 만들기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으로 경로를 넣어주시고 문자열을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장해야 될 경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경로, 한글로 경로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저장해야 될 파일 경로는 자동으로 생성이 이제 되는 부분이 다 구현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입력은 부동 소수점령 실수고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포르프를 이용을 할 거고요. 포르프에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포르프에 1차원 배열을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포르프에서 처리해야 될 루프 반복 횟수가 자동으로 1차원 배열 크기가 인식이 돼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반복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 값에 값을 설정할 필요는 없게 되겠고요. 저는 여기 보면 문자열에 보면은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숫자를 소숫자면 문자열로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문자열로 변화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로 변화한 다음에 자, 관련된 값을 자, 여기 텍스트 파일에 쓰기 함수의 입력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있는 값이 저장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참조 번호를 다 인가를 해 주셔야 되죠. 그 랩뷰는 참조 번호 기반으로 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함수들 간에 이렇게 참조 번호를 넘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참조 번호에 해당하는 것들을 인식을 해서 이제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자, 코드를 좀 사이즈를 최적화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다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현이 어느 정도 다 됐고 지금 데이터가 여기 임의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임의의 데이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같은 경로 이렇게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경로 정보를 자,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자동으로 생성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텍스트 파일을 이제 에디터로 열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서브 VI를 불러올게요. 세이브 버튼의 값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입력으로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파일 저장에 입력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지우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100ms 주기로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랜덤 데이터 자, 여기도 보면은 오토 스케일을 풀겠고 자, 100부터 0에서 100 사이의 값이죠. 잠시만요. 스탑을 하겠고 더하기로 되었네요. 잘못됐네요. 여기를 곱하기로 대체 숫자형 팔레트에서 곱하기로 하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0에서 100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순간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 텍스트 에디터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클리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되고 다시 세이브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그 저장할 파일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자, 타이밍 함수에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타이밍 함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 함수와 그 다음에 문자열 함수에 보면은 문자열 함수 카테고리에 문자열 검색과 대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시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저장해야 될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